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5일 월요일이에요. 요즘 비가 이렇게 국지적으로 어디 한 곳에 막 오고 또 다른 곳에는 쨍쨍하고 이러는데 일기가 고르지 않잖아요. 그죠? 비 피해 보신 그 지역은 빨리 복구되고 이렇게 그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세자 공부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섭시. 여기서 섭이란 거는 한마디로 이제 뗄나무 혹은 잡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랑 이 글자와 관련되어 있는 걸 보면은 시량, 그러니까 양식량자, 식량할 때 시량을 쓰면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뗄나무와 먹을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문문자를 쓰면 시문 그러면 살인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초 그러면 풀초자 쓰면은 어떤 뗄감이 될 수 있는 마른 풀을 말하는 거고, 시탄 수탄자 쓰면은 뗄나무와 숯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성시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이 시씨. 옛날에 저 아는 사람도 성이 시신, 그러니까 좀 드물잖아요. 그죠?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거는 성시로도 쓰인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게 섭시가 대표 훈음인데, 섭시라는 그 훈음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울타리채라는 것도 있고, 울타리채라는 것도 다른 한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쌓을 자. 그러면 쌓는다 그랬어요. 쌓을 자. 그러면 쌓을 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자로 만약에 해석을 쌓을 자에 이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쌓는데 뭘 쌓냐? 나무를 이제 쌓는 거죠. 뗄나무. 이제 겨우내, 특히 여름에는 그래도 뭐 밥 짓고 할 때 화덕에다 쓴다 하면은 겨울에는 방 안 구들장에 따뜻해야 되니까 아궁에다 불을 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다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한 번에 뭐 나가서 언 나무를 갖다가 뭐 떼면은 불길도 잘 안 탈 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이제 이럴 때 가서 이게 척척척 쌓아놓은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바람과 햇빛으로 말리면은 겨울에 이제 잘 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무를 이제 쌓아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차잖아요. 차일피일 미루다 뭐 이런다든가 뭐 피차 일반이다 할 때 이 차자. 그러면 이 차는 이 차 할 때 여기에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뗄나무니까 당연히 나무목이 부수가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쌓아두는데 뭘 쌓냐? 나무, 잡목, 뗄나무 이거를 쌓아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큰 띠신. 여기서 큰은 뭐 빼도 상관없어요. 띠, 허리띠 같은 띠를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띠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실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훈음은 큰 띠신인데 또 다른 뜻은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묶다. 그러면 끈으로 이제 묶는다는 거고, 여기에 별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보면은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신사, 그 신사가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신사복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에 익숙한 신사란 말은 정말 많이 들어왔던 단어고 익숙해요. 근데 한자를 신사할 때 신을 이걸 쓴다는 거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 신이라는 건, 띠신이라는 거는 그 자원풀이에 뭐라고 나오냐면, 높은 사람, 이거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복에 갇혀서 띠를 매는 거를 이제 큰 띠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관복, 공복이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입는 옷, 예를 들어 왕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턱 신하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보면 여기 벨트 같은 거,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복에 갖춰서 이게 매는 그런 큰 띠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끈을 우리가 실사가 부수로 나오면
말 그대로 실이라든지 끈, 옷감, 비단, 천 이런 거 관련되는 거는 거의 다 실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끈, 여기 옷을 매는 끈 대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복에 갖추어서 매는 그런 띠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했지만은 이거는 밭전이 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밭전이 부수인데 예를 들어 말미암물 유도 그렇고 갑옷갑도 그렇고 편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밭전이 부수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밭전이 부수인데 이거는 그 뿌리가 내리고 밭에다 뭐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그 위에 싹이 돋아난 모습이다. 우리가 기지개를 켜면 팔을 쭉 펴고 다리도 힘을 쫙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싹은 싹대로 나오고 뿌리는 뿌리대로 내려가고 그 모습을 말한다. 이미 이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싫어할 염. 자, 이 싫어할 염이 들어가는 거, 염기, 꺼리기자 써서 싫어해서 꺼린다. 이런 것도 우리 귀에 익숙하고, 염세주의.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다. 그 염증이라는 게 이렇게 써서 우리가 증세증자 이렇게 딱 쓰면 이 염증도 있고 아니면 상처의 염증. 이 불꽃염자 써서 이렇게도 염증 이렇게도 염증인데 쓰임이 전혀 다르죠. 이건 내가 어디 다쳐갖고 염증이 생겼다 이런 상처 났을 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만약에 뭐 제가 어떤 직장을 뭐 다니고 있는데 그 일에 적성이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 나 내일에 염증을 느껴서 못하겠어.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되죠. 이건 상처난 염증이고 이렇게 동음이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싫어할 염 그랬었을 때 대표 훈음은 이거예요. 근데 음과 뜻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 이 글자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누를 엽도 있어요. 이 글자가 누를 엽 아니면 젖을 읍 젖었다 젖을 읍 그다음에 이게 어디 풍덩 빠진 거 빠질 암 그다음에 숨길 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속에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다 흑토를 쓰면 우리가 누를 압사당했다 할 때 누를 압 이것도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보면은 뭐냐면 물릴 염자예요. 물릴 염 막을 압 그래요. 그러니까 물린다는 거는 뭐 어디 벌레가 물렸다는 게 아니라 뭘 똑같은 걸 계속 먹으면 아우 나 이거 물렸어. 이거 나 이제 더 이상 안 먹어. 나 다른 거 먹을래. 이럴 때 물렸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 밥은 우리가 물린다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밥은 먹어도 질리지 않는데 만약에 똑같은 음식이 계속 뭐 나온다고 하면은 아침에도 스테이크, 점심에도 스테이크, 저녁에도 스테이크를 막 속이 느껴서만 못 먹잖아요. 물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벌레 물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은 개고기, 여기 개고기, 개견에다가 고기, 육달월 여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아래 오거나 왼쪽에 오면 육달월이잖아요. 그죠? 개고기를 날마다 먹으니까 물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바위, 낭떠러지 바위가 써 있어요. 이 위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누를 엽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바위가 나를 누르고 있다고 치면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싫겠어요. 그러면 이거 바위가 얼른 바위를 걷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위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이불을 한여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갖다가 만약에 덮었다. 이 얼굴까지 다 덮으면 얼마나 답답하게 숨도 못 쉬겠고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그럼 누구든지 다 싫잖아요. 그러면 이거 벗겨내라 너무 답답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이 개고기를 먹으니까 물린다 싫다 이런 얘기고 뭔가 나를 누르는 거 압박감 같은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가 나를 이게 탁 답답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누른다면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그런 게 같이 합쳐서 이거는 싫어할 염이라는 뜻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할 때 그 뜻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또 알면은 한자에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풀이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뭐 이렇게 어렵거나 아니면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많이 써봐야 돼요. 써보지 않으면은 보면은 아는데 쓰라면 못 쓰는 게 한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습관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또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